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11시부터 열렸던 가처분 재판, 이 가처분 신문에서 황정수 재판부가 이번 신문은 결론을 낼 필요가 없다. 28일 열리는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그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신문을 해서 최종 결론을 내겠다라고 사실상 연기를 해버렸습니다. 미뤘습니다. 적절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예상했던 부분이고, 이게 지금 오늘 가처분 신문에서 이야기를 할 것은 당헌을 고친 부분이 적합했느냐라는 것인데, 당헌은 누구나 고칠 수가 있죠. 지금 이준석이 가처분 신문을 낸 것은 당헌을 고쳐서 정진석 비대위 출범한 것이 문제가 있다. 자신이 당대표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는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28일로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재판이다, 내용이. 이준석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28일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서 신문을 하고 난 다음에 최종 결론을 내겠다. 그렇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재판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1시간 10분 정도. 이준석이 황정수 재판부로부터 한 방 얻어맞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대목이고, 정진석 비대위는 잘 대처했다. 선방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고,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가처분 신문에 들어가는 양측의 태도부터가 달랐습니다. 이준석은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1차 가처분 신청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반발하고 거부한 것이 아니냐, 비대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비대위를 계속 지금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만 정리가 되면 자신이 이길 것이다.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 지금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당헌을 고치는 것은 누구 개인을 보고 당헌을 고치는 것이지 않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이준석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렇지, 이준석 문제가 없다면 당헌 고치는 것은 누구 개인의 사정을 보고 당헌을 고치는 것은 아니죠. 이제 이 이야기를 국민의힘에서 했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질 것이다. 그렇지만 28일 그 신문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당헌 개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만약에 반대를 하더라도 크게 어떻게 변동이 생기는 부분은 아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의기양양했다가 1시간 만에 완전히 한 방 얻어맞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준석이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어제부터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판부가 합리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8일 4차 가처분 신청 얘기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업무,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은 지난 8일 냈습니다. 이준석이.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가처분 신청서를 어제 오전에야 받았습니다. 재판 준비 기일이 너무 촉박하다. 4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신문 기일을 좀 연기해달라.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28일 열겠다.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 오늘은 사실은 가처분 신문을 할 게 없습니다. 또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대로. 이준석이가 3차 가처분 신청, 당헌을 고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인데, 당헌을 고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는 따로 짚을 것은 없고, 그게 민주적 절차에 어긋나는, 헌법에 어긋난다면 모르지만, 민주당처럼 말이죠. 그게 아니면 짚을 게 없고, 지금 이준석이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 권익이 손상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권익을 보호해달라는 것이니까, 그건 28일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같이 판단하면 될 문제다. 황정수 재판부가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라고 보이고,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는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황정수 재판부나 국민의힘, 이준석 측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이준석 측이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재판부의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따르지 않고 있다, 반발하고 있다,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겉으로 보면 거부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뭐 비대위로 가지 말아라고 사실상 하는데 계속 비대위로 가고 있으니까 겉으로 보면 이게 법원의 판결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이 1차 가처분 신청 결론에 그게 뭐 정치재판이든 뭐든 결론이 났습니다. 황정수 재판부가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준석 제거의 다른 방법을. 비대위를 계속 가져가는 방법도 있고 비대위 계속 가져가지 않고 직무대행으로 가면서 경찰과 윤리위를 통해서 이준석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치인은 여러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 비대위를 이렇게 고집하는 이 부분을 절대 찬성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정진석 비대위로 갔습니다. 이걸 이준석은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거부하는 것이다. 반발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용서해서는 안 된다. 1차 때와 똑같이 같은 논리선상에서 이것도 거부해야 된다. 자기 손을 들어달라 이 이야기인데 겉으로는 거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비대위로 계속 가자 이 부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준석 제거의 방법입니다. 제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그런데 비대위를 계속 강행하는 것은 정당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의 자율성의 부분입니다. 황정수 재판부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황정수 재판부가 1차 신문을 통해서 국민의힘에 따끔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정치 재판이었고 정치에 너무 깊숙이 관여한 것입니다만 어쨌든 너무 민주적 절차를 좀 어겨가면서 무리하게 이준석 쫓아내기를 한 것이다. 비대위를 한 것은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재판부의 결정이 나오더라도 정치의 자율성의 영역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정당의 지도체제는 꾸려가야 합니다. 그 방법이 직무대행이 됐든 고난대행이 됐든 고난대행이 된다는 게 이제 비대위 체제인 것인데 이건 정치의 자율적인 영역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이준석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이제 재판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분리해서 황정수 재판부도 볼 필요가 있다. 1차 한번 경고를 날렸으면 이제는 상황도 좀 바뀐 만큼 정치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것도 상당히 설득력 있고 유효한 그런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8일 다시 신문이 열리게 될 텐데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준석이 계속해서 이 가처분 잇따라 이 가처분 내고 있는 것, 이거 시간이 지나면 이준석이 뭐 약간이라도 억울한 부분, 약간이라도 이준석이 얘기하는 비합리적인 절차 이런 부분들은 전부 없어집니다. 이준석이 자신이 몸담고 있던 국민의힘에 무슨 짓을 했는지 큰 가닥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준석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1% 지지를 얻고 있던데 그 1%도 곧 다 없어질 겁니다. 20대, 30대로부터 뭐 3, 4%의 지지를 얻고 있던데 그거 다 없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이준석은 정치판에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이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적절한 방어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 다음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굉장히 순조롭게 출발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번에 이 4차 가처분 신문에 대한 연기 신청이 적중했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 신문도 28일로 사실상 넘긴 것입니다. 뭐 별 신문 한 것도 없습니다. 넘긴 것도 굉장히 실적으로 보입니다. 정진석 비대위, 정진석 위원장이 이준석에 대해서 그 말 분명하게 선을 긋는, 이준석이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낸다면 더 이상 대화가 의미가 없다. 함께 가기는 힘들 것이다. 원수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명료하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준석과 선을 그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28일 가처분 신문에서 정진석 비대위 체제 결코 유리한 국면은 아닙니다. 연기가 되고 합쳐지고 했지만 결코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황정수 부장판사 재판부에 대해서 정치에 개입하지 마라, 정치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냉정하게 재판에 대한 대처는 해야 합니다.
결코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1%의 질 확률이 있어도 정치는 대비해야 합니다. 이준석에 대한 경찰 수사를 보고 난 뒤에 윤리위를 통해서 이준석을 깔끔하게 당에서 쫓아내는 방법이 재판부에도 부담을 주지 않고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도 스스로 정치의 문제는 스스로 자신들이 해결한다라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길이다. 그 다음 이준석은 또 그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건 그것대로 다투는 것이 맞다. 이제 더 이상 황정수 재판부에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황정수 재판부는 국민의힘 측에 시그널을 보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좋다. 2주간의 시간을 벌어줄게. 보름의 시간을 벌어줄게. 해결해봐라. 1차 신문을 통해서 황정수 재판부는 국민의힘의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제 시간을 벌어줄 테니까 스스로 해결해보라. 윤리위에서 이준석에 대해서 제명이나 출당 조치를 하게 되면 28일 가처분 신문은 사실상 열릴 필요도 없고 이준석이 가처분 신청을 낼 자격도 없어지는 셈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시대전환의 조정훈 대표, 조정훈 의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주당의 특검을 반대한다라고 해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왜 정치인의 부인에게까지 쪼잔하게 이 정치 갈등에, 정치 분란에 불러들이느냐. 또 법사위입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패스트 트랙에 태우려면 한 자리가 모자라는데 조정훈을 통해서 조정훈의 협력을 얻어야 하는데 조정훈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민주당은 좀 치명적인 것이죠. 물론 패스트 트랙을 태워서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문재인 정권 때 탈탈 털은 걸 가지고 자기들은 기소조차 못한 걸 가지고 지금 와서 특검한다고 쇼죠. 조정훈 의원이 그런 말을 해서 제가 상당히 조정훈 의원이 모처럼 바른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송은재 TV를 통해서 특별하게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 조정훈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해서 말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또 오늘 어디에 나와서는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 씨 문제를 같이 퉁치자. 김건희 특검과 김혜경의 법인카드 횡령을 퉁치자. 말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정치인들의 부인을 가지고 이렇게 쪼잔하게 싸우느냐. 이게 지금 민생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는 건 알겠는데 법사위 위원이고 국회의원이라면 좀 말을 가려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시장에서 거래합니까? 퉁치게. 퉁칠 게 따로 있지. 이게 어떻게 주고받을 대상입니까? 김건희 여사의 부부는 그 혐의 모두를 문재인 정권 때 탈탈 턴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의 무슨 위세를 얻고 지위를 얻고 뭘 저지른 일들이 아닙니다. 김혜경의 문제는 도지사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도지사의 위세를 얻고 도지사의 법인카드로 도지사의 지위를 악용해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법사위 위원이면 이 정도의 법적 상식은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퉁치자. 무슨 이걸 코미디로 만듭니까? 그렇게 코미디로 만들면 민주당을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조정훈 의원이 지적했던 민주당이 정치적 쇼를 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그걸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왜 도와주는 꼴이 되느냐? 오늘 일제히 이제 이재명과 모든 민주당이 나서서 김건희 특검은 불가피하다. 이것저것 보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겠다. 쇼를 하는 겁니다. 계속. 물고 늘어질 데가 없으니까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 계속해서 자신은 이제 자신에게 닥친 이런 각종 비리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자신은 말하지 않고 좀 우아하게 민생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반발을 하는 이걸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가져가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제 자신이 죽겠다라는 거죠. 또 이재명은 스타일상, 이재명이 무슨 민생을 입에 올립니까? 스타일상 이거 참지도 못합니다. 자기 본인이 나서야 됩니다. 딴 사람이 해주는 거 마음에 들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나서서 윤석열 정부 들어 정적에 대한 탄압을 하지 말고 국력을 그런데 소모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김건희 특검은 뭐 이것저것 보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여야 한다. 이렇게 독려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영수회담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둑놈을 때려잡는 게 국력을 모으는 길입니다. 이재명이 정적에 대한 정치 탄압이다 이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을 정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한 번도 이재명을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투나 그런 자세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참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참 모르고 있고 모르지 않겠죠. 잘 알겠죠.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협박하고 매달리고 하는데 몰라서가 아니겠죠.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거죠. 살려달라고 매달리기도 하고 지금 쇼를 하면서 협박도 하는데 협박할 게 없으니까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이재명 정도를 정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데 정치 탄압이 뭔지 윤석열 대통령은 솔직히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정치권에 있었던 분이 아니거든요. 이게 왜 정치 탄압인지 잘 모릅니다. 정치 탄압은 탄압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탄압을 하죠. 지금 야당 대표인 이재명을 탄압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한동훈 장관 탄핵, 나오는 대로 짓거리고 있는데 모두 부메랑으로 이재명에게 돌아가게 될 겁니다. 민주당에 돌아가게 될 겁니다. 마지막 제가 이 부분,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알든 잘 모르든 착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재명은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어떻게 했든지 무릎을 꿇고 빌든지 협박을 하든지 자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보겠다. 지금 민주당 전체를 완전히 이재명 방탄 조직으로 만들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입 가진 민주당의 의원들은 모두 김건희 여사를 물어뜯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고 또 뒤로는 빌고 하면은 어떻게 이 검찰 기소를 좀 넘어가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식의 정치를 가장 싫어합니다. 윤석열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한동훈, 이원석 검찰총장 모두의 특징이, 개성이 그겁니다. 도둑놈을 보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 도둑놈을 때려잡는 것부터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검사들입니다. 이재명이 예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좀 봐주라라고 하고 싶어도 지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한다고 해도 그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은 그런 겁니다. 그게 윤석열 사단 검사의 개성이고 브랜드죠. 그래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것입니다. 우리 한동훈이, 우리 동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우리 동훈이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검사 시절에 더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흔히 특수부 검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놈을 잡을 때도 10% 정도는 구멍을 두고 숨쉴 공간을 두고 잡아야 된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무리 특수부 힘있고 돈 있는 놈을 때려잡을 때도, 도둑놈을 때려잡을 때도 10%의 숨쉴 공간은 두라. 우리 동훈이는 10%도 두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도둑놈이라고 확실하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윤석열 사단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윤석열 스타일입니다. 그런 식의 글에 봐달라고 해서 지금의 검찰, 경찰 수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봐주자라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봐주자라고 해도 어느 누구도, 한동훈도, 이원석이도 윤석열 대통령이 봐주라 한다라고 해서 이재명을 봐주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 눈으로만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슬슬 뒤에 봐주고 거래하고 뭐 정치적으로 주고받고 그거 가장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아나고 싶으면 그런 작태 벌이지 말고 김건희 특검이니 탄핵이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답게 내가 지은 것은 죄는 잘못은 이 정도다. 부풀리지는 말아달라. 이 부분은 내가 민주당과 관계없이 당대표지만 사법적 책임을 지고 사법에 대응하겠다. 이재명이 이걸 모를 리야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겁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